앞에 간 가보자. 자, 그냥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다. 나눴네요. 우리도 나누자. 되죠? 자,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 결정을 할 때 투표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거. 됐죠? 어, 투표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는 거. 됐지?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되게 중요한 걸로 됐습니까? 그러나 일부예요. 그냥 일부. 일부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되는 거잖아. 괜찮죠?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심의는 뭔데? 그치? 투표랑은 다르겠지, 일단. 가보자. 다음 문항에 내려가서 갈게요.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일단. 자,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 있다. 또 나누래요. 됐습니까? 우리는 또 나눌 겁니다. 자,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됐죠? 깊이 생각하는 거래요, 그냥. 자,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다. 아, 심사숙고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되면 그걸 외적 심의라고 부른대. 됐습니까?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냥 우리는 구분할게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구분하면 좀 더 확실하겠죠?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심사숙고가 됐지? 외적 심의이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죠? 모여서 심사숙고하는 게 외적 심의래. 됐지? 자,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 심의를 뜻하며, 됐죠? 일반적으로는 외적 심의 얘기한대요. 그리고 집합의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한다.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문단. 자,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체크할게요. 똑같이 그냥 네모로 계속 가겠습니다.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반드시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가 아닌 거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괜찮습니까?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됐죠? 자,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표시할게요. 그냥 별거 없죠. 그죠? 정보의 양이 많으면 더 나은 판단을 한다. 그때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된다야, 지금.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보를 많이 모았지만, 그쵸? 합의에 도달은 못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심의 과정에서 모인 그 수많은 정보 있잖아. 그게 더 나은 판단의 재료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심의의 의의를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됐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 가능성을 높이는 거. 됐죠? 방금 우리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다양하게 공유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별 대단한 거 없네요. 괜찮지? 근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과정엔 항상 비용이 들어요. 됐지? 항상 한계점은 있습니다. 완벽한 어떤 것은 없어요. 요런 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 완벽한 제도라든지 완벽한 막 무결점의 어떤 것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효과. 괜찮죠? 뭐 일단 괄호로만 얘기할게요. 여기 서로 다른 입장이 공유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 도출. 됐죠? 장점만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네요, 일단. 끊어주고 볼까?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됐죠? 야, 투표는 익명성이에요, 방금.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됐죠? 공개하는 거네요. 따라서 사적인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을 수 있고요. 공적인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은 반박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어. 아니 자기 이름 깐다고 이기적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 맞잖아.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반박은 있어요. 그냥 갖다 쓰기 나름이지 이거는.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시민은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준다. 요것도 하나 체크할게요. 괄호로. 그래서 법규,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수능 비용을 최소화한다. 괜찮습니까?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괜찮습니까? 예전에 심의 과정을 거쳐봤더니 되게 좋았잖아. 이번에도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괜찮죠?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냥. 됐지? 그러면은 뭐 여기 표시는 돼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표시합시다. 지금 장점들 여러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장점, 그치?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네 번째 장점, 다섯 번째 장점. 됐죠? 1, 2, 3, 4, 5. 됐습니까? 심이 되게 좋은 거네. 맞지? 그러나 지금 우리 투표하잖아. 맞잖아. 대통령을 심의로 뽑지 않잖아. 그죠? 그 이유, 한계가 있으니까지. 다음 문단 갑시다. 자,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됐지? 음.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나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고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 논의 안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논의 안건에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론도 있어요. 정보량이 많지 않으면 자기 주장 잘 안 바꿔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은 일단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랑 그다음에 거대 사회의 현실을 양립시킬 수는 없을까? 절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공론조사라는 얘기를 하네요. 공론조사. 뭐, 제3의 의견으로 나온 거니까 도형 바꿀게요. 제임스 피시킨이라고 하는 인간이 주장했답니다. 괜찮죠? 자,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게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됐지? 다시 한번 갈게요. 직접적 관련이 없어? 그러면 시간과 노력 투자하지 않아. 됐습니까? 자,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주장했대요. 괜찮습니까?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자, 피시키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쓸모가 없는 거다. 됐죠? 방금 얘기한 그 얘기네요. 됐지? 그리고 또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볼게요. 피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치? 전 국민 심의, 그치? 전 국민 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지금. 맞니? 왜? 이 얘기네요. 합리적 무지 상태일 수도 있고, 됐지?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답할 수도 있고, 확증 편향인 사람일 수도 있고, 가용성 편향일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맞지? 결국 왜곡될 수 있다. 못 믿는다. 됐죠? 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만 하고 갈게요. 요거 지금. 음. 심의, 그죠? 그 대규모라 그래야 되나? 대규모? 방금 전에 우리 뭐였지? 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위에 있었던 거. 아, 거대 사회에서의 심의. 됐죠? 음. 웬만하면 본문에 있는 말 쓰는 게 맞으니까. 여기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요 부분. 그죠? 음. 거대 사회에서의 심의, 그죠? 가 왜곡될 수 있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론조사 얘기했잖아. 근데 본격적인 피치킨 주장이네요. 공론조사. 자, 공론조사는 별표였어요, 얘. 됐지? 아니,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우리 도형 그렇게 구분했지. 자, 공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됐죠? 그러면 표본 추출 일단 하고요. 그래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요. 괜찮죠? 음, 봅시다.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네요. 첫 번째 단계. 1차 조사가 첫 번째 단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됐죠? 괜찮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됐죠?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간다. 2단계는 수기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대요. 됐죠? 전 국민 대상이 아니야. 선정된 사람만 참여하는 거야. 됐죠? 자,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벌써 느낌 오죠?
되게 이상적이죠, 그냥. 어떻게 알 건데, 이거. 맞지? 이 사람이 진짜로 편향된 사람인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거고. 벌써 이런 것도 벌써 허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이런 데에서 보기 안에 제3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래서야. 괜찮죠? 완전 무결한 건 없다고 했잖아.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단계죠? 3단계. 심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3을 여기다 쓸게요, 그냥. 됐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갖게 만든다. 이게 학습인 거야. 됐죠? 학습의 과정인 거야, 학습의 과정. 됐니? 자, 이렇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한다. 그래서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됐죠? 그러면 1차 조사 집단이랑 2차 조사 집단의 규모는 달라지겠네? 맞죠? 1차 조사는 규모가 되게 클 거고 2차 조사는 규모가 좀 작아지겠지. 왜? 2차 조사는 선정된 사람들만인 거니까. 됐죠? 넘어가도 되겠지?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여기 했구나. 다음 이 결과, 그렇죠?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괜찮죠? 어. 그러면 이 결정된 사항을 본 사람들이 또 전적으로 다 동의할까? 이것도 미지수죠. 그치? 나는 이거 아닌데 일 수도 있잖아. 맞죠?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그러나, 바로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맞지? 바로 나오지? 자,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지? 공론조사 결과를 다 거쳤어. 그치? 그래서 선정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됐죠? 그리고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가 취사 선택되어 악용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항상 이 공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규모의 집단 표본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전체를 대표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지 반드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아니잖아. 오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런 지적을 받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서 또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이 제거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투표가 더 바람직하다. 라는 주장도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괜찮죠? 음. 얘는 구분만 잘 해놔도 되겠네. 투표, 심의과정, 공론조사. 세 개야. 결과적으로 세 개입니다. 됐죠? 그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게 포인트. 요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문제 없죠? 오케이.